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애 낳아 보세요. 결혼했지만 애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책임질 수도 없고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결혼 관련해서 사실 좋은 얘기는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결혼을 정말 원하고 뭐 결혼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제 얘기가 별로 그렇게 듣기 좋지 않을 겁니다. 듣기 싫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결혼을 좀 안 좋게 얘기합니다. 근데 안 좋은 게 맞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뭐 결혼하신 분들도 뭐 어느 정도 인정할 거야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완전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일단 한국의 결혼 문화는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으니까 결혼 안 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결혼을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는 결혼 능력이 됨에도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남자분 중에. 그러니까 애초에 결혼 깜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뭐 일찌감치 포기했죠, 여러분. 근데 어느 정도 결혼할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들도 옛날처럼 막 결혼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남자가 어느 정도 결혼하기 좋은 조건을 달성하려면 보통 나이가 한 30대 후반이나 40쯤 넘어야 됩니다. 남자가 자기 잡고 어느 정도 내가 좀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가지고 아, 이 정도는 결혼이 되겠다 마음먹는 시점이 보통 그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20대 때는 사실 남자 돈이 없어요. 맞죠? 보통 남자가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고 돈 좀 번다 생각할 때가 보통 아무리 빨라야 30 중반이고 보통 30 후반, 늦으면 40 초반입니다. 보통 직장 근속한 지 10년 넘어야 이제 직급도 오르고 연봉도 오르고 그리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있고 그래야 좀 아 이제 좀 결혼하면 되겠다 그런 마음 먹거든요. 근데 아마 이 말 들으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어느 정도 나이가 차고 돈 좀 벌고 돈 좀 모은 사람들 사실 결혼을 할 만한 조건은 다 갖췄잖아. 근데 예전하고 다른 게 있어요. 무조건 남자가 돈 좀 모았다고 무조건 결혼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왜냐, 일단 남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돈 모으고 좀 자리 잡았다면 보통 30대 후반, 거의 40대에 가까웁니다. 근데 그 나이 때 뭔가 결혼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나려면 보통 30대 중후반이야. 만나고 싶겠습니까? 물론 내가 오래전부터 만나는 어떤 여친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남자 알잖아요. 내가 나이가 차면 나이 찬 여자 만나야 돼. 근데 굳이 만나고 싶습니까? 이제 와가지고. 그리고 보통 여자분들 좀 웃긴 게 뭐냐면 여자분들 진짜 메타인지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특히 나이가 찬 사람 중에. 그러니까 자기 주제나 자기 깜냥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여자분 나이 차가지고 이제 뒤늦게 결혼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건데. 적어도 어릴 때 나오든가. 맞잖아요. 어리고 좀 젊을 때 나오든가. 근데 왜 나이 한참 먹고 이제 와서 결혼하겠다 나오는 거야? 왜 젊을 때는 그래도 연애 할 수 있고 아직 젊으니까 더 놀고 싶어가지고 결혼 생각이 없는 겁니까? 근데 왜 나이 먹고 이제 어떤 가치가 떨어진 여자는 남자가 왜 받아주고 책임져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나이가 차면 어차피 젊은 아가씨 만나기 힘들어. 젊은 아가씨는 어차피 자기는 나이 차이 크게 안 나는 남자를 만날 거니까. 아니, 짝이 있으니까.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나이 차이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굳이 남자 입장에서 그런 여자가 땡기지가 않죠. 만날 이유를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여자분들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여자가 나이가 차면 절대 좋은 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좋은 여자의 기준이 뭘까? 외모도 있겠지만 저는 결혼 시장에서 봤을 때는 가위 능력이야. 가위 능력. 얼마나 좋은 이세를 출산할 수 있냐. 이건데 이거는 생물학적 능력이 절대적입니다. 나이죠, 나이.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결혼할 때 여자 나이가 너무 많아요. 이게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1등.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초혼하는 여자의 이제 평균 나이대가 32.8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만으로 32.8이지 한국 나이는 33이야 이게. 이것만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물론 남자도 나이가 많지만 사실 임신은 여자의 어떤 나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 이건 산부인과 의사도 이제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남자도 잘 알잖아. 물론 남자도 나이 먹으면 어떤 그런 정자 생산 능력이나 어떤 그런 뭐 생물학 능력이 떨어지긴 한데 여자의 가입력보단 나아요 이게. 그리고 늦은 나이에 결혼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뭐 난임 문제, 아니 노산 문제, 아니면 기형아 출산 문제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 지금 결혼하신 분들 중에 뭐 자기 자식이 이제 뭐 자폐를 가지고 태어난다거나 아니면 결혼했음에도 몇 년째 애 소식이 없다거나 아니 임신했는데 유산이 된다거나 이런 케이스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물론 남자 친구도 없다는 건 아니야. 없는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땐 산모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다 알잖아 여러분. 그래서 남들 입장에서 그 리스크를 다 져가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 결혼은 또 위험한 게 워낙에 갈라서는 부부도 많고 설령 갈라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이혼 안 한 부부들 중에서 이혼은 안 했지만 정말 행복함과 거리가 멀게 사는 분도 많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봅시다. 결혼하신 분들 자녀가 있는 분들 솔직히 말해봅시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난 그래도 결혼생활 만족스럽게 하고 있다. 힘들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행복한 척, 잘 사는 척 보여주겠지만 속은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거야. 그런 분들 많아요. 솔직히 자녀 많으면 이혼하고 싶어. 근데 자녀들한테 부모는 자식 만들고 싶지 않아가지고 예. 자녀가 이제 대학 갈 때까지만 참자 이런 마인드 사는 분들 꽤 많을걸요 아마. 굉장히 많아. 그건 행복한 게 아니잖아 이게. 그냥 책임감 때문에 사는 거죠. 이제 결혼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이게. 지금 뭐 여자분도 힘들겠지만 남자 중에서 와이프랑 같이 살아도 별로 같이 살고 싶지 않은데 그냥 자식 때문에 애 때문에 한 집에 같이 사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게 행복한 거라 볼 수 있을까? 물론 결혼 생활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게 맞아요. 남자 여자 똑같이 힘든 게 맞아. 근데 우리나라 결혼 생활은 너무 힘들어 이게. 너무 요구하는 것도 많고 너무 들어간 돈도 많고 솔직히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뭐 다른 나라 결혼은 어떨지 모르겠죠. 우리나라 결혼만큼 너무 많이 가혹한 것 같아. 여자한테는 힘든 게 있겠지만 솔직히 남자한테 더 힘든 것 같아요. 남자가 돈 많이 버는 거 있는데 가서 노동까지 해야 돼. 그렇게 해도 뭐 고맙다는 얘기 못 듣습니다. 거기다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결혼 시장에 결혼하면 안 되는 여자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결혼하기에 뭔가 부족한 분들 많아요. 그리고 결혼 잘못해가지고 인생이 뭐 골로 간다거나 힘들어지는 케이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남들 입장에서는 이 결혼이 뭔가 무서워요 이게. 특히 나이 먹은 입장에서. 특히나 국면만큼 굉장히 무서워. 리스크가 너무 커요 이게. 그래서 남들이 많이 바뀌었죠. 설령 결혼하더라도 여자가 돈이 있고 어느 정도 집안이 좀 빵빵하고 지역이 괜찮은 그런 여자 아니면 남들이 예전처럼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아. 특히 없는 집안하고는 결혼 안 할 거예요 이게. 없는 집안. 제가 앞전에 그 우리 센스피스님도 아시겠지만 설거지 관련 그런 경험도 많이 뭐 댓글선이나 아니면 고민 사연으로 많이 받았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바로 뭐냐? 집안이 형편없다는 거야. 여자쪽 집안이. 굉장히 형편없다는 거야. 예.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안 계시고 아니면 이제 여자도 직업이 안 좋고 일을 안 하는데 여자 쪽 부모도 일을 안 하는 거야. 집안이 안 굴러가 이게. 그런 가정에서 나고 자랐어. 그럼 그런 사람이 결혼하면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바뀐 게 있잖아. 이제 가정 환경을 다 보는 거야, 이제. 부모님, 노후, 직업, 교육 환경 다 보는 거야, 이게. 근데 다 보니까, 정말 결혼할 만한 좋은 여자는 없어. 이제 취직 같은 결혼은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근데 아직도 여자분들이 취직 결혼을 많이 바래. 굉장히 많이 바래. 왜냐? 지금 결혼 시장에 나온 여자분 중에 가진 거 없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남자는 달라요. 남자는 봐야겠어요. 여자의 능력, 경제 능력, 그리고 경제관념, 성격, 가치관, 여자쪽 부모님의 어떤 노후, 여자쪽 부모님의 직업, 집안 다 봐야겠어요. 그렇게 해서 설령 뭐 원하는 짝 못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급하게 결혼해서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그리고 남자들이 많은 거 알아버렸습니다. 애 낳고 살더라도 돈 버는 기계처럼 뭐 부모 자식한테 존경 못 받고 와이프한테 뭔가 사랑 못 받고 평생 돈 버는 기계처럼 힘들게 살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살면서 내 돈 벌며 재우고 살는 게 낫다는 것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아버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누가 나이 먹고 뒤늦게 국련하겠다고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남자들 입장에서 나이가 찼는데 굳이 막 외로워서 나이 때문에 급해서 이 여자 저 여자 막 만나면서 예, 무리하면서까지 결혼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없을 거야. 만약에 남자가 나이 찼는데 급하게 결혼하겠다면 그 남자도 멀쩡하지 않은 겁니다. 멀쩡한 사람에서 결혼 준비에 신중할 것이고 뭔가 정말 괜찮은 여자, 괜찮은 조건의 여자가 아니면 굳이 결혼을 나서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남자들도 결혼 시장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올 겁니다. 예. 그럼 여자분들 결혼 못 할 겁니다. 나이 찬 분들은. 자연스럽게 결혼 못 합니다. 왜 결혼이라는 게 남자가 안 나서면 답이 없는 거잖아. 앞으로 남들이 점점 안 나설 거야. 적어도 국년만큼은.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남인데 내 주변의 모든 유부남들 중 행복하게 사시는 분 10%도 안 되는데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보통 제가 이 결혼서 예전에 할 때는요. 제가 결혼서를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유부남들이 반박을 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이. 아닌데 내 주변에 행복하게 사는데 이 사람 헛소리 안 해. 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삐뚤 마인드 가지고 있네. 결혼하신 분 다 잘 사는데요. 제 주변 보더라도 행복하게 잘 사는데 이런 말 하는 사람도 많았거든. 약간 방어기제 같은 댓글이 많았어. 근데 요즘엔 유부남도 좀 솔직한 것 같아요. 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부정한 사람도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인정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결혼하신 분들도. 나도 결혼했지만 사실 자신만 아니었으면 집사람하고 진작에 갈랐었다. 이런 댓글도 간간히 보입니다. 솔직히 다시 태어나면 나는 내 마누라는 절대 안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한 남자도 있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죠, 이게. 한 2, 3년 사이에. 유부남인데 내 주변의 모든 유부남들 중 행복하게 사는 분 10%도 안 되는데 그러면 10쌍 중에 9쌍은 행복하지 않은 거잖아. 근데 이게 보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굳이 결혼 안 해도 결혼 남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보여. 예, 보통 직장 다니면도 알잖아요. 뭐 직장 선배나 아니면 이제 상사분들 보면 결혼하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별로 그렇게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 정말 쉽게 보입니다. 쉽게 보여. 왜 보면 결혼했음에도 집에 일찍 안 들어간 사람들 많아요. 회사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그 유부남들 중에 워커홀릭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굳이 일을 늦게까지 남아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일찍 퇴근하면 돼. 근데 이제 일부러 회사에 남아있다거나 일부러 일찍 퇴근 안 한다고 그런 사람이 꽤 많아. 아니 부부관계가 좋고 와이프를 상한다면 일찍 가야 될 거 아니야. 자식 보고 싶으면. 아니에요. 의외로 이제 일찍 갈 수 있음에도 일부러 늦게가 남아서 이제 일한다거나 일할 게 없어서 일한다거나 아니면 일부러 술 마시고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일찍 퇴근했음에도 집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 안에서 뭐 스마트폰으로 1시간 유튜브 보고 들어간다거나
그런 분들이 꽤 많아. 그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와이프 얼굴 보기 싫어가지고. 조금이나마 안 보려고. 그냥 쉬고 싶어서. 집에 가면 못 쉬거든요. 결혼하신 분들 알죠? 결혼하신 분들 집에 가면 오히려 직장 다닐 때보다 더 힘들어. 그래서 우리 직장이 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 이제 일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 있죠. 근데 집에 가면 스트레스 더 많아, 이게. 물론 집에 가면 편한 것도 있는데, 집에 가면 오히려 막 더 힘들어. 그래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더 일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일부러 늦게 집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자는 시간대. 그 왜 그럴까요, 이게? 여자는 그 왜 그럴까요? 남자들 왜 집에 일찍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걸까? 신혼 때는 일찍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보통 결혼 좀 연차가 좀 지난 분들은 일찍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갈까? 간단합니다. 당신이 힘들게 하니까. 자, 결혼하신 분들 솔직하게 말합시다, 이거. 솔직하게. 예. 뭐 지금 몇 분 안 계시는데 댓글 적으시면 솔직하게 댓글 적었으면 좋겠어요. 결혼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야. 솔직히 집에 가면 어떨 때는 회사 출근한 것부터 싫잖아. 맞죠? 어떨 때는. 왜 그럴까? 물론 애들이 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막 그런 거 있어. 집에 가면 쉬고 싶어, 남자들. 왜냐하면 보통 남자들이 하는 일이 다 힘들거든요. 에너지도 많이 쓰고 체력도 많이 쓰고 보통 노동강은 센 일이잖아. 남자가 보통 결혼해서 하는 일 중에 만만한 일이 없어요. 다 알잖아, 여러분. 어떤 일이든 간에 대기업, 중견, 중소, 공무원 할 거 없이 그냥 월급 받아서 일하는 거 다 힘들어. 그냥 집에 가면 있잖아요. 그냥 말도 누가 안 걸어주면 좋겠고 그냥 씻고 자고 싶어. 그냥 그냥 씻고 누워서 유튜브 좀 보고 쉬고 싶어. 게임 좀 한다거나. 근데 집에 가면 그러지 못해. 왜냐? 일단 애들이 뭐 놀아라 하는 것도 있는데 와이프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잔소리 한단 말이야.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한국 여자분들 굉장히 감능적이에요. 그 감능적인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상대방을 피곤하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어 또 와이프가 잔소리하고 또 뭐 감정적으로 쪼아대고 하는 게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늦게 가는 거예요. 자는 시간대 가가지고. 그냥 바로 자려고. 그런 분들 꽤 많을 텐데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즉 결혼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냐 하면 집에 가면 또 막 돈 가지고 막 잔소리하고 막 언제 오냐 뭐라 하고 막 집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시키고 막 귀찮게 하고 막 물론 남자도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근데 보통 남자 같은 경우는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고 오면 집에 가면 쉬고 싶어요, 이게. 그래야 내가 좀 에너지 충전해가지고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죠. 근데 결혼한 남자 입장에서 집은 쉬는 공간이 아니야. 집에 가면 또 전투를 해야 돼. 가뜩이나 밖에 나가서 일하느라 몸이 피곤한데 또 집에 가면 혹 써야 됩니다. 그럼 어디가 쉽니까, 이게? 어디가 쉬워요? 제가 그 어떤 드라마 장면이 있었거든요. 어떤 드라마. 아마 유부남도 공감할 거예요. 뭐냐면 그게 이영애 씨 나온 드라마인가? 그 이영애 씨하고 김영광 씨 나온 드라마가 있어요. 저도 그 드라마 챙겨본 게 아니라 이제 편집된 게 있길래 봤어. 예. 거기서 이제 어떤 여자가 모텔을 이제 급습하는 거예요. 예, 모텔에 딱 찾아가서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니까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이제 TV 보면서 맥주 마시고 있어. 와이프가 화났어요. 당신 나한테 왜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당신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 여자는 이제 남편이 바람 폈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다 뒤지는 거야, 이게. 다 뒤지는데 남편이 얘기하는 거죠. 여기 여자 없어. 뭐? 나보고 그 말 믿으라고?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여자가 화를 내는 거야. 남편 하는 말이 여기는 내가 혼자 있고 싶어서 오는 곳이야. 당신이랑 같이 있기 싫어서.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참 웃기죠? 정말 사랑해가지고 이 사람과 한시라도 떨어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결혼했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잠깐이라도 옆에 있고 싶지 않은 거야, 이게. 우리 이 마음 여자분도 마찬가지일 거야. 남편 별로 보기 싫은데 뭐 자녀 있으니까 참고 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 남자가 하는 일이 진짜 힘들어, 여자분들. 보통 여자가 남자만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살면서. 돌아본 적이 없잖아. 보통 여자분들 보면 답답한 게 뭐냐면 남자가 보통 돈을 많이 벌잖아. 여자분들 그만큼 돈을 벌어본 적이 없잖아. 400, 500 이상 살면서 일생일 때. 그러면
본인도 돈 벌기 힘들었잖아. 본인도 뭐 월급 200원짜리 벌면서 돈 벌기 힘들었잖아. 그러면 나보다 배 이상 돈 벌다 면 이 사람 얼마나 힘든 일 할까? 이 생각 해야 된단 말이야. 보통 남자들은 몸쓰는 일, 거친 일을 하는 사람도 많고, 몸 쓰고 이제 다친 일도 많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밖에 나가면 고생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몸도 피곤해. 그럼 집에 가면 쉬고 싶어요. 근데 집에 가면 쉴 수가 없어요. 집에 가면 더 피곤하게 만들어. 그럼 남자 입장에서 집에 일찍 가고 싶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여자들이 이런 마음 헤아리지 않으면요. 앞으로 남자분들 같이 생각 없습니다. 없다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 남자가 그냥 밖에 나가 돈 벌면 그냥 이거 월급 받아먹고 당연하게 생각한다. 뭐가 당연합니까, 이게? 본인이 밖에 나가 그만큼 벌어보든가. 못 벌잖아, 이게.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여자들 말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여자분들 솔직히 말하면 배려심 강한 여자 없어요. 내조 잘하는 여자 없으면 내조가 뭔지 몰라. 내조를 해본 적이 없대. 내조가 뭐예요? 배려하는 거야. 살면서 누구를 배려하고 누구를 챙겨주고 하는 습관이 없어요. 왜냐? 딸간지 부모가 그렇게 길렀으니까. 어. 항상 배려받기만 했지 누구를 배려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무슨 내조를 잘한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내조라는 그런 습관이나 어떤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 딸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안 키우니까. 이제 다 알죠 남자들도. 지금 여자들은 대접받고 예, 응섭하지만 할 줄 알지 정작 누구를 챙겨주고 누구를 위해주고 누구를 위해 뭔가 헌신하고 그런 경험이 1도 없다는 거 알잖아. 원래 교인이라는 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여자가 많다는 거 유부남도 알잖아요. 맞죠? 그 남들이 이제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유부남들 중에 정말 가정을 그렇게 책임지고 열심히 살고 그렇게 고생했음에도 가장으로서도 존경이나 대우를 못 받고 사는 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 10%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저게. 근데 이제 남자들이 독해지고 하면 여자도 결혼 정말 힘들 거야, 이게. 아, 생각해봐. 남자들만큼 비슷한 경기 능력과 비슷한 집안을 가지고 있는 여자분들 많지 않습니다, 이게. 남자들 다 따진다니까, 이제. 이제 반만 결혼 많이 한다고 하자. 그럼 이 말은 뭐 여자들 결혼 나이가 상당히 올라간다는 거야, 이게. 그 말은 뭐예요? 남자가 이제 만든 반을 여자도 맞춰야 돼. 못 맞추잖아요? 이 결혼 깨지는 거야, 이게. 그동안 한국의 결혼이 왜 쉬웠겠습니까? 왜 쉬웠겠어? 남자들이 여자가 부족한 게 있어도 그냥 눈 감아주고 양보해줬으니까 결혼이 쉬웠던 거야. 만약에 남자가 결혼 자금 2억 가져왔어. 그럼 너도 2억 가져와. 못 가져와? 그럼 결혼 깨. 내가 지금 연봉 한 7천만 원 벌고 그럼 너도 한 6천만 원 벌어. 못 벌어? 이 결혼 깨. 자신 있습니까, 이거? 자신 있어요? 이거 힘들음이가 이거 진짜 힘들어요. 반만 결혼하면 여자분들 이거 나가 떨어져 이게 결혼 시장에서. 연애까진 가능하지. 결혼은 달라. 결혼할 때 남들이 이제 다 따질 거야, 이게. 나 결혼 자금을 한 1억 한 8천만 원 가져와. 1억 8천만 원 가져오고 나 이것저것 합쳐 연봉 한 7천만 원 벌거든. 너 얼마 가져온지 보자. 1억? 장난 아니야? 나보고 이해해달라고? 나 이해할 생각 없는데? 그러면서 나한테 이것저것 많이 재고 따졌다는 거야? 한심하네 진짜. 그래, 난 이 결혼 못하겠다. 어디 너랑 비슷한 조건의 남자 한번 찾아봐. 깨버리는 거죠 이게. 요즘 파혼살이 진짜 많거든. 앞으로 더 많을 거야 이게. 왜냐하면 남자인데 파혼은 별로 리스크가 아닙니다. 파혼 아무 손해보는 거 없어. 그냥 끝내는 거야, 맞죠? 앞으로 파운세가 지금보다 더 많으면 더 많지 덜하지 않을 거야 이게. 결혼 문턱이 올라간다고 이게. 왜냐 남자들도 많이 이제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아 결혼해 정말 잘 사는 분들이 드물구나. 참고 사는 분들 많구나. 이혼 안 했지만. 그리고 남편다운 대우를 못 받는 사람도 많구나. 그리고 배려심 있는 여자들이 많구나. 이제 알아버렸거든 이게.
남자 입장에서 안 하면 그만이야. 솔직히 말하면요. 안 하면 그만이야. 남자는 혼자서 이제 살 수 있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조건을 달성한 사람 중에 혼자 잘 사는 분들 많거든. 그러니까 뭐 남자들 중에 이제 힘들게 사는 분도 있어요. 있는데 결혼 시장에 나온 남자들은요. 혼자서 살고도 남습니다. 그분들은. 걱정 전혀 안 해도 돼요. 근데 여자분들 괜찮습니까? 결혼을 못 한다고 했을 경우. 보통 결혼 시장의 남자들은요. 혼자 그 상태로 평생 살아도 돼. 아무 걱정이 없어. 어느 정도 남자는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확신하니까 결혼식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분들은 답 없으니까 나오고. 근데 답 없으니까 나오는데 본인 같은 사람과 결혼 안 한다. 그럼 진짜 답 없어지는 거죠. 이제 여자분들이 뭐 먹고 살기 위해 결혼한다? 좀 치사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먹고 살기 좋을 때 결혼 사기 없다가 먹고 살기 위해 결혼해야겠다고? 왜 본인들 먹고 살기 힘든 건 남자가 왜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게 결혼입니까? 본인의 생계를 남자한테 의탁하려고 그래. 너무 치사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이제 그딴 결혼 안 받아준다고요. 먹고 살기 힘들면 앞으로 본인 인생 다 책임져요. 아니 자기 앞가림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은. 자기 목도 못하는데 왜 결혼하려고 하는 겁니까? 남자 입장에서 자기 목도 못하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